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철원에서 불과 30여 킬로미터 거리인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하면서 도내 접경 지역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회가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강력히 투쟁할 뜻을 밝혔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가 중단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동해항과의 노선 중복 논란은 해결 과제입니다. KTX 강릉선이 올 연말 동해역까지 연장됩니다. 운행 횟수와 시종착역에 대해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철원에서 불과 30km 거리여서 도내 접경 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두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철원과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첫 번째 발병 장소인 경기도 파주는 6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발병 지역이 철원군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발병 농가의 차량이 방문했던 도내 돼지농장 23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추가로 취했습니다. 방역시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도내에서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은 모두 11곳입니다. 강원도는 이 시설을 7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맞닿은 지역의 방역 강화를 위해 철원과 홍천, 원주에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방향이 철원으로 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두 농가에서 이 병이 하루 만에 전파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돼지 농장에서 각각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촘촘한 방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 농가 차량과 인력이 방문한 농장만 잘 관리하면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이제 경기도 쪽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도 이제 강원도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치사율 100%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원을 비롯한 도내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이 이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긴장 속에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한 사료 공장 차량이 파주 발병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공단 내 사료 공장입니다. 사료를 싣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고 입구에 하얀 생석회만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이곳 공장의 사료 운반 차량 한 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복기 내인 지난 11일과 5일, 지난달 26일에 잇따라 발생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공장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내 철원과 홍천 등 다른 방문 농가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차가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가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다시 턴해서 회차한 거예요. 아직도 그 차에 그 사료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원주에는 사료 공장 두 곳은 물론 도축장도 위치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실정입니다. 원주 도축장의 경우 가장 최근 파주와 연천에서 운반 차량이 온 것이 한 달 전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접한 문막과 지정면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보다 전염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농장 안으로 차량들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 농장들은 취약하게 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소독을 호스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는 분무 소독을 제대로 하고. 정부는 도내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8년 전 구제역이 입술고 간 상처가 겨우 아무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양돈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양양군의회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해준 사업을 이제 와서 부동의한 것은 자기 모순적 정책 결정이며 양양 군민을 농락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대책위는 정선과 홍천, 영월, 평창, 횡성의 도내 5개 군지역 반대 대책위원회의 연합체로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한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반환경적, 반주민적 국토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송전탑 반대 범도민 대책위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선지원 후 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가 3개 권역별로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춘천교육문화관을 시작으로 21일 강릉교육지원청, 28일 원주 버들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 전형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지원 후 추첨 배정 방식의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북방항로 운항이 중단된 지 5년이 넘은 가운데 최근 항로 재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선사 측이 확보한 선박이 속초항에 입항했는데 내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운항하다 최근 국내 선사가 소유하게 된 선박입니다. 한창 강원호라는 이름의 여객선은 17,000톤급으로 여객 600여 명과 컨테이너 화물 300여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선사 측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선박 수리를 거쳐 상반기에 본격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선박수도 추가적으로 조금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관광객과 화물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러시아는 2회, 일본은 1회 정기 운항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운항 계획을 비롯해 여객과 화물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 마이주루와 러시아 슬라비앙카, 블라디보스톡을 기항지로 잡고 있는데 기존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다니고 있는 DBS 크루즈와 항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 강원호는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여객은 가지 않고 일본 화물만 수송할 계획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평화 크루즈와 연결된 이제 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 입장에서는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동춘 항운으로 시작된 속초항 북방항로는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5년여 만에 추진되는 북방항로가 환동해권 새로운 해상 교류의 루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KTX 강릉선을 동해역까지 연장하는 동해연결선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개통이 예상되는데 운행 횟수와 방식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 철길이 강릉시 오로평동에서 갈라져 남쪽으로 새 철길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을 동해역 방향으로 연장하는 동해연결선 1.9km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반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부대 시설 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노반 공정은 지금 95%를 보이고 있으며 유지 보수 도로 및 기타 부대 공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 12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이달 초 노선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고 다음 달에는 시설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1월 초 시운전을 거쳐 12월 21일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X 동해역 연장 연결이 사실상 연말로 확정된 가운데 운행 횟수와 시 종착역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운행 2달 전에 운행 계획을 마련하는 만큼 다음 달 말쯤에는 운행 스케줄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코레일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2달 전에 저희 국토교통부로 인가 신청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루 6번가량 열차가 운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코레일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893건으로 피해액이 127억 원에 이르는데 지난해 전체 1,069건 119억 원에 비해 피해 금액을 이미 넘었습니다.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올해 8월까지 909건 1,060명으로 지난해 전체 841건 1,048명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 의료원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속초의료원에서 28톤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72톤이 발생해 157% 늘었고 같은 기간 영월은 24톤에서 44톤, 삼척은 25톤에서 44톤으로 각각 83%와 76% 늘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56톤에서 60톤으로 7% 늘었고 강릉의료원은 33톤에서 34톤으로 3% 증가했습니다.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양약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평화의 울림과 몸짓 한마당이란 주제로 18개 시군 1000여 명의 민속단이 참가해 지역별 민속놀이와 민요, 농악을 선보이고 부대 행사로 양양 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경년제로 열리는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지난 1983년부터 시군을 돌며 개최되는데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시군 민속단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도대표로 출전합니다. 도내 5개 업체가 올해 제4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릉의 전기자전거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체리바이크와 춘천의 청소관리업체 주식회사 클린산업, 원주의 광고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KESC 등 도내 5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9곳을 올해 제4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공고했습니다. 도내에선 사회적 기업이 125곳으로 늘었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85곳입니다. 내년 3월 제막을 목표로 태백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가 오늘 발족했습니다. 태백 시민연대 등 태백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기념사업회는 오늘 발족식을 열고 내년 3월 1일 제막식을 목표로 단체별 성금과 시민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모금액은 매일 공개하기로 했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치는 태백시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시민들에게 수소 전기자동차 69대를 보급합니다. 삼척시는 국비 15억 원 등 29억 원의 예산으로 수소 전기자동차 한 대당 4,250만 원씩 지원해 모두 69대를 보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